자,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모티베이셔널 베리어블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 시스템 여기 보면은 what are the major motivation variable을 찾아내는 거다. 뭐 사이에 mediate 연결해 주는데 뭐와 뭐 사이를 연결해 주냐면은 system characteristics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외생 변수. 시스템 이거는 시스템 캐릭터는 내가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얘는 바깥에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즉 시스템의 어떤 특성들, 메뉴라든가 뭐 편리성이라든가 편리성이 아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리겠죠. 그거하고 실제 사용들 사이에 중간 단계를 뭐로 본 거예요? 모티베이셔널 베리어블로 본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동기부여한다 그랬죠. 그죠? 뭐냐면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돼.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아까 전에 봤던 여러 가지 단계들을 얘는 모티베이셔널 베리어블, 즉 어떤 동기가 유발돼서 보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봐보면은 인터널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익스터널 모티베이셔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부적, 외생적. 근데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가 외생 변수고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모티베이션, 즉 외부에서 나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 시스템이 내가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스터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적인 연구에서 사람들의 행위 연구에서는 모티베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럴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혹시 옛날 논문들 보면 컨셉추럴 프레임워크하고 리서치 모델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동시에 써요. 뭐냐면 컨셉추럴 프레임워크는 그러니까 리서치 모델은 변수 하나하나 간의 커절리티 관계를 다 그려놓은 게 리서치 모델이고요. 컨셉추럴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그거를 큰 틀에서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그림. 요즘은 안 써요. 옛날 방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컨셉추럴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도 안 쓰고요. 이런 그림도 안 만들어요. 그냥 요즘은 다 연구 모형만 만들죠. 가설 검증하는. 옛날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연구 방법론 시간에 우리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안 쓰죠, 그렇게. 이게 시대에 따라서 특징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설 검증도 옛날에는 기무가설, 연구가설 다 써줬다고. 요즘은 연구가설만 써준다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자꾸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 있는 전공들마다도 또 틀려요. 어떤 전공은 이렇게 쓰라고 하고, 어떤 전공은 또 저렇게 쓰라고 하고, 또 다 틀려요. 그 전공에 맞춰서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전공 메이저 논문, 자기 전공의 메이저 논문, 우리로 치면 경영정보학 연구예요. 마케팅은 마케팅 연구가 있죠? 학회에서 나온 마케팅 학회에서 나온 마케팅 연구가 있고, 인사 쪽은 인사 무슨 저널이 있죠? 대부분 그 저널을 딱 보면 그 저널이 타겟 저널이 되는 거고, 그 저널에 표현하는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정리 방법을 쫓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기 전공에 맞게끔.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학위 논문은 어떻게 쓸 거예요? 포맷을. 없습니다. 학위 논문 정답이 없어요. 그냥 20몇 줄 그것만 딱 정해져 있어요. 요런 앞에 표지. 나머지는 뒤에는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학위 논문 써서 나중에 퍼블리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겟 저널을 정해야죠. 국내에 어떤 타겟 저널을 정해놓고 그 타겟 저널에 맞게끔 레퍼런스라든가 표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뽑아서 확장해서 논문 제출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 맞는 포맷을 쫓아가라라는 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모든 포맷을 다 받아줍니다. 포맷은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컨셉추얼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뒤에 연구 모형, 아까 전에 봤던 탭 모형의 변수들 간에 뽑아서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큰 틀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앞에가 시스템 베리어블들. 얘를 뭐라고 봐요? 자극으로 보는 거죠. 외부 자극. 그죠?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이거예요. 이 그림을, 이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 뭐예요? mediate between A and B잖아요.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이 사이에 얘를 모티베이셔널 베리어블인데 얘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연구의 목적이. 그래서 이 논문은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User motivation to use system. 얘를 보겠다. 앞에 왼쪽에 있는 시스템 베리어블, 오른쪽에 있는 실제 사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뭐가 결정될 거를 보고 싶다라는 게 연구의 핵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를 external variable 또는 external motivational 동기라고 하고요. 얘가 내재적 동기, internal입니다. 얘가.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론 1에 이렇게 목적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두 번째, theoretical model에서 이게 TRA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이 사람은 이제 TRA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쭉 해서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the purpose of this chapter 해서 to specify 또 똑같이 나오죠.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specify the propos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템의 이론적 모델이 TRA입니다. 그래서 TRA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TRA에 대한 기본 내용을 우리가 할 텐데 TRA는 기본적으로 belief, attitude, intention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 말고 뒤에 가면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이 되니까 그 모델을 이용해서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컨셉처럴 모델에서 뭐를 쪼갰어요? 변수를 좀 더 쪼갰죠. 이게 연구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왜? 변수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다 커절리티가 연결이 돼 있는 거로 이제 더 내부적으로 쪼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시스템 익스터널 베리어블 스티뮬러를 얘가 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외부 자극 또는 익스터널 베리어블 또는 디자인 피처 시스템에 여기는 시스템적인 측면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는 얘를 그냥 통합해서 익스터널 베리어블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의 동기부여 얘가 변동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연구의 핵심은 요겁니다. 모티베이셔널 베리어블들을 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놓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usefulness, ease of use, 그 다음에 사람의 태도, 긍정적인 태도가 발생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cognitive response, affective response 이렇게 나오죠. 하나는 인지적이고요. 하나는 affective예요. affective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정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서. 근데 정서라는 말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감정의 의미랑 비슷합니다. 감정, 정서. 그러니까 affect 하면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서